지난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색즉시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양자역학의 입자 파동설이 불교의 색즉시공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자역학이 오온계공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파동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등 인간의 감각과 의식 등도 파동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깊이 행할 때 온 모두가 공함을 비추어 보고는 일체고액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이란 색, 수, 상, 행, 식 다섯 가지를 말하는 바, 색은 물질 자체로 우리 육신을 말하고, 수는 느낌을 말하며, 상은 생각을 말하고, 행은 의지를 말하며, 식은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이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라고 하여 색은 곧 공하고 공은 곧 색이라고 하고는 온에 해당되는 수상행식 모두 색과 같이 공하고 공은 각각 수상행식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온은 곧 공하고 이 공에서 온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색이 공함을 아공이라고 오온이 공함을 법공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런 구분은 깨달은 구경각의 자리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경각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구경각에서는 색인 나라는 실물이 사라져버리고 수인 느낌 역시 없으며 상인 생각도 끊어져 버리고 행인 의지도 없으며 식인 의식도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성묘경계를 언급하였습니다만 여기서 간략하게 성묘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인들은 성묘경계를 일념불생 전후재단이라고 하여 단 하나의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의 앞뒤가 끊긴 경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경각에 이르는 직전 단계로 여기에서부터 오온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즉 오온계공은 이 성묘경계에서 일어나며 육식과 제7식인 말라식까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제8식인 아려아식만이 잔존하는 경계입니다. 이 성묘경계를 달리 표현하면 오메이려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이려는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한결같다는 의미로 성철스님께서 견성의 필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경계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낮을 말하고 잠들었을 때는 밤을 말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를 성묘경계에서 말하면 전후재단으로 시간의 앞뒤가 끊어져 있다는 것으로 시간의 존재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념불생은 모든 식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항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앞선 영상에서 말한 자성입니다. 이 자성은 역시 공하고 그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만이 있을 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오온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덧붙이면 흥미로운 것은 양자역학의 이중설의 실험에 의하면 진공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파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완벽한 진공 상태인 구경각에 이르기 직전 경계인 제8 아레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성묘경계에서 오온이 공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묘경계인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만 구경각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성을 가리고 있는 미세망상인 제8식인 아레아식이 완전히 소멸되고 난 뒤에 자성이 한 번 더 그 존재를 밝게 드러내는 곳입니다. 성묘경계 등 구경각에서는 물질인 색만이 공한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 모두가 공합니다. 그러므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마음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신이라고 하면 색인 몸과 몸을 포함한 오온인 정신 모두가 공하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질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지만 불교에서는 물질은 물론 정신적인 요소들까지 즉 마음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색인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불교의 아젠다가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다른 아젠다 역시 진리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제하에 양자역학이 밝혀야 할 다음 단계는 오온의 수상행식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 역시 공하다는 것을 즉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온을 주관하는 신경계통과 의식, 감정 등의 요소들 역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물질을 대상으로 실험한 앞선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묘경계에서부터 시작되어 구경각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온 일체가 공한 이 자리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실험 환경인 완벽한 공해 상태, 즉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는 모든 물질이 파동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입자로 구성된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뿐만 아니라 일체의 감정과 의식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계가 바로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석가모니께서는 이러한 절대 진공의 자리에 들어 일체 만물과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모두 공함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실험실이 되고 또 실험 대상이 되어 스스로 실험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우주의 존재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작용 원리를 현대 물리학보다 수천 년을 앞서 오직 육신 하나로 증명을 해낸 인간 고다마 시달타. 참고로 덧붙이면 최근에는 아주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정의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깨달음의 기준이자 출발점은 반야심경의 내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온 개공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도리를 관념으로 또는 논리로 즉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여야 비로소 깨달음의 관문에 들어섰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반야심경의 내용은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과 같이 깨달음의 궁극에 다다르게 되면 생로병사도 없고 또 그 원인들 역시 없으며 그리고 그것들의 다함이 없는 것까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양자역학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로 알고 있는 온이라는 나라는 입자가 그 본질은 본래 무형의 파동이며 파동은 전체로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분이며 또 그 전체는 부정불감이며 불생불멸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깨달음을 반야심경으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체험하여 요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공즉시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즉시색은 사물과 우주의 존재 원리는 물론 그것을 넘어서 그 작동 원리 또한 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